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인적 자본 중에서 4절에 있는 교육과 소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얼마나 교육을 받을까 그런 거 결정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4절에 해당하는 건데요. 지난 시간에 봤던 거의 연장선상이라 해서 보면 되겠어요. 교육과 소득 이렇게 있어요. 아니,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 소득이 올라가겠죠. 그걸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그림 6-3으로 요약된 학력 모형은 특정 근로자가 얼마만큼 학력을 쌓을 것인가를 어떻게 결정하고 그 결과 학교를 마친 다음에 소득 분배에서 근로자가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를 알려준대요. 그래서 앞에 6-3 그림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거기 그림을 보면은 학교 교육의 횟수 S라고 할게요. 이게 그 할인율로 이제 표현을 한 거야. 그랬을 때 이게 MRR. 그러니까 교육 한 단위당 얻게 되는 수익률 이거에다가 교육에 대한 이자율 이거 있죠. 약간 이게 비용이에요. 이게 이제 한 개 편익이고 마지널 베네핏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널 베네핏 이렇게 보시고 얘가 마지널 코스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관적으로. 그래서 이제 최저 교육 기간은 여기에 위치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습니다. 자, 다시 뒤로 가서 볼게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학력이 높으면 당연히 포기하는 수입도 많아지지만 근로자의 소득은 높아집니다. 모형을 통해서 우리는 각 근로자마다 취득하는 학력 수준이 다 다르고 소득이 다르게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원인을 알아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할인율이 다른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계 수익 곡선이 다른 거예요. 지금 여기 최적 여기 교육 횟수 기간을 찾아낼 텐요. 얘랑 얘가 두 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그 둘을 나눠서 우리가 볼 거예요. 첫 번째는요. 할인율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요. 할인율이 차이가 나타낼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해 가시죠? 그리고요. 잠깐 뒤로 넘어가서 목차 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264페이지에 능력이 차이가 날 때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능력이 차이가 날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보도록 하시죠. 이렇게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앞에 262페이지로 가보시면 할인율의 차이가 나는 경우야. 그래서 교육의 할인율이 차이 나는 거니까 교육의 한계 수익은 같고 할인율만 다른 두 명의 근로자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능력은 똑같아요. 능력은 똑같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보시면 학교 교육의 횟수가 11년 받았을 때랑 12년 받았을 때 거기 돈으로 표현해요. 그냥 임금으로 이렇게 표현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임금, 학력, 곡선 이렇게 이름을 넣었어요. 임금에 따라서 학력이 어떻게 되는가를 나타내는 곡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점점점점점 여기랑 점점점점점 여기랑 우리가 체크를 하실 수 있을 텐데요. 거기 보니까 내가 11년까지 다니고 그냥 드롭을 한 거야. 그래서 임금이 드롭 이렇게요. 뭐 중퇴를 한 거죠. 자퇴를 한 겁니다. 여기는 뭐냐면 내가 하이스쿨까지 다 졸업을 한 거예요. H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임금 학력 곡선은 요거는 동일해요. 동일한데 할인율이 다른 거야. 이게 동일합니다. 동일하지만 이게 동일하다는 것은 이거의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은 겁니다. MRR이 이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여기다 표현을 할게요. 여기다 한번 해봅시다. 그래요. 여기다 해봅시다. 자, 교육의 기간이 11년, 12년 이렇게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이자율만 표현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곡선이 직선이 MRR 이겁니다. 이해 가시죠? 얘가 MRR 이게 능력이야. 능력. 한계 생산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MRR 능력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두 사람이 할인율이 달라요. 한 명은 할인율이 좀 높아요. 이렇게 R, 이게 AL이네. AL. 그리고 얘는 R, 보예요. BO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할인율이 둘이 다른 거 알 수 있어요.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자, AI인 줄 알았어요. 근데 AL이네. 얘의 할인율은 이거고 보의 BO의 할인율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할인율이 지금 문제 보세요. 능력은 똑같은데 할인율이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할인율이 다를 때요. 어떤 선택을 합니까? 보면은 두 번째 줄 보세요. 그림을 보면 할인율이 높은 근로자가 AR이야. 얘가 할인율이 높죠. 그래서 할인율이 AL이 할인율이 4보다 훨씬 더 높은 이런 상황입니다. 할인율이 높다는 것은 대학을 다닐 때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기회비용이 높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는 거기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여기를 선택했고 AL은 L은 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 보시죠. 그림을 보면 AL 할인율이 높은 근로자는 고등학교를 중퇴해서 11년만 교육을 받았고 보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미래소득을 심하게 할인하는 근로자는 자, 여기 보시면 얘가 할인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할인율이 높다라는 것은 할인율이 높으면 미래소득에 대해서 미래의 소득을 디스카운트를 크게 하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소득을 심하게 할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심하게 할인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그쵸? 미래보다는 현재 지향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현재 지향적인 근로자다.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요. 현재를 더 중시 여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됐어. 나 그냥 고등학교 중퇴하고 빨리 직장 가서 돈 벌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밑에 학교 졸업 후에 관찰된 소득 분배에 이 결정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능력이 지금 똑같은 거잖아. MRR이 똑같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지점을 선택한 거야. 여기는 보면 자, P, 보 이렇게 있어요. 보가 요걸 선택했고 얘는 P, A, L 해서 얘가 요걸 선택한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1년 더 교육을 받았더니 임금이 저렇게 더 올라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세 번째 줄 보시면요. 따라서 두 근로자가 학력을 다르게 결정하게 되면 공통된 임금 학력 곡선상에서 다른 지점에 놓이게 되는 걸 알 수 있고 얘는 요 지점, 얘는 요 지점에 위치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거기 보시면은 이걸 가지고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1년 동안 교육을 더 받았을 때 임금이 얼마나 올라가게 되는가 그거를 우리가 더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1년 더 받음으로써 이거 있잖아요. 요 비율, 각도 요거 나타내는 게 거기요. 수익 변화 비율을 추정할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수익의 변화 비율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추정 가능. 그러니까 내가 교육을 1년 더 받았을 때 수익이 얼마나 변화할 것인가 그거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단락 보시면 학교 교육의 수익을 추정하는 것은 많은 공공정책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 할까 말까? 수익을 1년 더 다녔더니 수익률 능력이 훨씬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뭐 공부를 더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자, 결과적으로 이 정책은 L에게 야, 이게 남는 장사 아니냐 해가지고 교육을 더 받도록 유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WHS, 하이스쿨에 해당하는 만큼의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AL의 소득은 법안이 실행되면은 당연히 이걸로 올라가요. 교육을 더 받게 되니까. 오케이.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의무적으로 이제 고등학교를 의무교육으로 만든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12년을 다닌다라고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고등학교 졸업자는 그때 근로자는 관찰된 거기 고딕으로 돼 있죠. 임금 학력 곡선을 따라서 이동하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다음 두 번째 줄 보시죠. 따라서 근로자가 할인율에만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 수준의 차이가 있는 두 명의 근로자 사이의 임금 격차로부터 그렇죠. 할인율에만 차이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L은 지금 A는 지금 교육을 많이 못 받는데 얘 할인율 낮춰주면 얘도 나름대로 교육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 수준의 차이가 있는 두 명의 근로자 사이에서 임금 격차 발생하는 거죠. 요거요. 임금 격차 발생한 거를 통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교육 변화에 대한 비율 이거를 우리가 차이를 나타낼 수 있고요. 따라서 뭘 할 수 있다? 그래요. 학교 교육에 대한 학교를 내가 1년 더 다녔어. 교육에 대한 수익률을 한계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 수익률을 계산 가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거 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세 번째 줄 그러면 목표한 근로자에게 더 많은 교육을 주입시키려는 특정 정책을 추진할 경우 소득이 얼마나 증가할지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능력은 똑같은 사람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교육을 1년 더 받았을 때 수익률 그거는 약간 할인율이 다른 사람 아니면 현재에 대한 애지중지하는 현재 지향적이냐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교육을 얼마나 더 받을 것인가 그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능력의 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능력의 차이요. 264페이지 첫 번째 줄에 능력의 차이는 어떤 할인율은 똑같지만 임금 학력 곡선이 서로 다른 거야.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밑에 자 교육 횟수가 있고요. 달러 이렇게 임금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에이스가 있고 밥이 있습니다. 에이스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에이스의 임금 학력 곡선이고요. 밥은요 이겁니다. 밥이네. 이렇게 돼 있어요. 밥의 임금 학력 곡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 한계 생산을 살펴보면 거의 똑같은 점을 하나 볼까요? 내가 11년을 다녔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12년을 다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1년 다녔다. 12년 다녔다.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은 밥이 훨씬 더 접선의 기울기가 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능력의 차이다라고 하면은 자, 교육기간 중에서 이게 똑같은 거야. R이 똑같은 거야. 할인율이 똑같은데 에이스 색깔을 이걸로 할게요. 노란 색깔로 하면 이렇게 돼 있고요. 한계 생산과 관련된 MRR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MRR 에이스 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밥은요 이거예요. MRR 밥 네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게 능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MRR이 더 밖으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에이스는 교육을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11년만 받게 되고요. 밥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MRR과 R이 똑같을 때가 최적이기 때문에 12년을 받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첫 번째 줄 볼게요. 자, 첫 번째 줄에 근로자들의 할인율은 같지만 각 근로자의 임금 학력 곡선이 서로 다를 때 각 근로자의 한계 수익률 곡선이 다르게 되면 학교 교육의 수익률은 계산은 훨씬 더 어려워진다. 자, 능력이 뛰어나게 되면 한계 수익률 곡선이 노란 색깔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파란 색깔로 더 커요. 그래서 이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MRR 에이스보다 여기 나와 있는 MRR 밥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거기 보시면요. 세 번째 줄 보시면 학교를 한 해 더 다닐 때 발생하는 소득의 증가분이 포기하는 소득의 증가분을 초과한다라고 흔히 가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능력이 더 뛰어난 사람, 밥 같은 경우 보세요. 밥은 11년 다녔을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얻게 되는 편익이 더 커요. 그러니까 밥은 교육을 더 받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밥의 MRR이 더 오른쪽에 위치한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능력이 더 뛰어난 사람은 학교를 한 해 더 다녔을 때 얻게 되는 이득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되고요. 밥의 MRR 곡선은 에이스의 것보다는 오른쪽에 있다. 아시겠죠?
밥과 에이스 둘의 할인율은 같은데 밥이 학교를 한 해 더 다녀서 얻는 소득이 에이스의 그것보다 높기 때문에 밥은 학교를 더 다니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능력의 차이 영향을 반영한 게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에이스는 이걸 선택한 거야. 그래서 P, 에이스. 밥은 이걸 선택한 거죠. P, 밥. 이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밥이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 만약에 똑같이 11년을 다녀도 에이스보다 밥은 더 임금이 높을 텐데요. 밥은 1년 더 교육을 받게 되니까 더 우리가 임금이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우리가 이 능력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게 MR의 차이가 나오는 게 요게 바로 능력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능력의 차이는 관찰이 안 돼요. 관찰이 불가합니다. 네,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시면 두 근로자의 교육과 소득의 관찰치는 있어요. 아, 요거 나와 있죠. 여기 11년 받은 에이스의 요 선택점과 12년 받은 밥의 선택점의 임금의 그건 나와 있습니다. 능력 수준에 대한 정보는 없고 그래서 이걸 연결하는 이러한 직선을 Z라는 직선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죠. 여기서 나타낸 건 뭐냐면 우리가 이거랑 비슷하게 보는 거야.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1년 동안 교육을 더 받았어요. 그 임금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알 수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게 1년이라는 교육을 더 받았을 때 임금이 이만큼 격차가 발생했는데 첫 번째요. 이거 나중에 뒤에도 임금 격차할 때도 씁니다. 자, 거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Z라는 게 나타냈는데 거기 보시면 이 선이 에이스나 밥의 임금 학력 곡선 중에 어느 것과도 일치하지 않은 거야. 원래 이제 에이스를 기준으로 할 때는 진정한 임금 교육을 더 받았을 때 임금이 올라간 건 이걸로 해야 돼요. 이거 에이스일 때는 이해가십니까? 진정한 에이스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고 진정한 밥의 능력은 여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니 Z는요 막 섞인 거야. 교육으로 인한 효과랑 원래 능력에 의한 효과. 여기 보세요. 요거는 에이스가 교육을 1년 더 받아서 임금이 증가하는 거예요. 가정을 하는 거죠. 에이스가 교육을 더 받게 돼요. 교육으로 인한 임금 증가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그게 아니라 여기를 보세요.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요. 요거 보이세요? 요거는 뭐냐면 교육을 1년 더 받았을 때가 아니라 에이스와 밥이 똑같은 12년의 교육을 받았을 때 임금의 격차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바로 능력의 차이로 인한 임금의 증가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임금 격차가 능력 차이 때문에 발생한 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밥이 지금 받고 있는 임금에 비해서 에이스가 받는 임금이 낮단 말이에요. 옆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가면 에이스가 받는 임금은 얼마야? 요건데 밥이 받는 임금은 이겁니다. 밥이 받는 임금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차이가 나타내는데 그 차이가 교육 때문에 발생한 건지 에이스 당초 능력 때문에 발생한 건지 그거를 가를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Z라는 곡선은 바로 뭐예요? 거기 두 번째 단락의 다섯 번째 줄 한번 볼까요? Z선은 거기 나와 있듯이 다른 임금 곡선상에 있는 점들을 연결한 거예요. 밥과 에이스의 서로 다른 임금 학력 곡선상에 점들을 연결한 거예요. 점들을 연결한 거에 불과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특정 근로자가 학력을 추가로 높였을 때 얻게 될 임금 상승이 얼마일까? 그거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밥이라든가 또는 에이스라든가 특정 근로자가 교육을 1년 더 받을 때 교육을 1년 추가 시 증가하는 임금의 크기 그에 대한 거는 몰라요. 증가하는 임금의 상승의 크기는 임금의
상승에 대한 정보는 없어. 몰라.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중요한 겁니다. 법안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에이스의 소득은 어디까지만 갑니까 하면 아니 에이스한테 이런 거야. 에이스야 너 말이야 너 네 팀의 에이스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 교육 좀 1년 더 받아. 그럼 너 반만큼 임금 올라갈 거야 했는데 실제로 교육을 더 받으면 임금이 이만큼 올라갈까요? 아니야 이만큼밖에 안 올라가. 그쵸? 그러니까 사실 에이스 자체의 능력이 밥보다는 적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지 않는데 우리가 눈으로 봐서 예상하게 되면 저렇게 갈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별표하세요. 다르게 보자면 밥과 에이스 간의 임금의 차이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발생한다고 밑줄 치세요. 밥이 에이스보다 학력이 높아지면 학력을 높이는 거에 따른 수익 발생하는 거 알 수가 있고 그게 한 부분. 그러나 밥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능력이 더 크단 말이야 에이스보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에이스보다 더 많이 임금을 버는 겁니다. 그 두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에는 교육과 능력의 두 가지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임금 격차가 반영되어 있는 게 A당 쪽 교육이 원인인지 이거 나중에 차별에서도 할 거예요.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는 게 남녀 간의 차별 때문인지 A당 쪽 능력 때문인지 그것까지도 우리가 분해하는 그런 것들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능력에 의한 편이 이렇게 있습니다. 따라서 능력이라는 게 관찰이 안 돼서 그래요. 능력 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줄, 이 모형에서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모집단 안에 관찰되지 않는 능력의 차이가 있다면 그래요. ability라는 능력은 관찰이 안 돼요. 능력이 아니 능력자 하는데 뭐가 능력자야. 능력이 관찰이 어려워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근로자 간의 소득 격차로 학교 교육에 대한 수익을 추정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근로자 간의 학력과 소득 사이의 상관관계는 능력 격차로 인해서 혼탁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 편의는 뭐냐면 학력과 소득의 상관관계가 발생하는 거예요. 상관관계에 능력이 관찰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 혼탁이라는 말을 썼어요. 혼탁한 효과가 여기에 반영된다라는 겁니다. 이 노이즈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 특정 근로자의 소득은 그 근로자가 학력을 더 취득했다면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능력에 의한 ability bias라는 말을 씁니다. 바이어스가 여기 담겨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보시죠. 선의의 정부 관료가 고등학교 졸업자가 중퇴자보다 연간 15,000달러 더 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가정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중퇴한 사람보다 15,000달러를 연간 더 많이 버는군. 그럼 네가 만약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너 15,000달러 더 벌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소득의 증가가 바로 자체적으로 거기 보시면 자금을 조달해서 막 하는데 거의 치명적 오류라고 그랬잖아요. 졸업생과 중퇴자가 같은 임금 학력 곡선을 가지고 있으면 오케이, 맞는 말이야. 1년 더 다녔을 때 졸업을 하게 되면 임금이 얼마나 올라가. 그거는 같은 능력일 때는 오케이라니까 지금 이 임플리케이션을 찾아보면요. 근데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임금 학력 곡선이 더 높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Z라는 그러한 잘못된 훨씬 능력이 있는 걸로 간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본 것처럼 밥이라고 하면은 에이스라고 할게요. 에이스가 여기 11년만 다니고 고등학교를 중퇴했어요. 근데 12년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 1년 더 다니게 되면서 임금이 요만큼만 올라가는 건데 앞에 얘기한 것처럼 Z라는 곡선을 잘못 추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년 교육을 받게 되면 원래 이만큼 되는 건데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어떻게 된다? 바이어스가 발생하는 거죠. 무슨 바이어스? 능력에 의한 바이어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습니다.
고등학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고등학교 졸업자와 중퇴자가 같은 임금 학력 곡선을 가지고 있으며 중퇴자가 1년의 학력을 추가하게 되면 중퇴자의 소득에 있어서 불리한 점이 수정될 것이다. 야, 네가 학교를 1년 못 다녀서 졸업장을 못 땄으니까 임금이 이렇게 낮은 거 아니냐라는 게 수정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지만 원래 고등학교 졸업자의 임금 학력 곡선이 더 위에 높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을 끝내도록 독려해서 고등학교 중퇴자가 졸업을 한다 해서 소득이 15,000달러만큼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에 5번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학교 교육의 수익률을 추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에 거기 나와 있는 수익률을 추정하려고 합니다. 추정하려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선 거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줄. 앞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학교 교육의 수익률을 추정할 수 있는 전형적인 방법은 다양한 근로자의 학력과 수입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해 가지고요. 나이, 성별, 인종, 기타 등등의 근로자 특징에서 나오는 차이에 대한 데이터를 조정한 다음에 백분율 임금 격차를 추정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자, 로그를 씌워 가지고 우리가 변수를 살펴보는데 로그 임금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니까 BS, S가 뭐냐면 거기 보시면 근로자가 획득한 학력 횟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학교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력 기간이라고 할게요. 횟수. 자, 이거에다가 거기 보시면 플러스 기타 등등 변수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기타 변수. 자, B가 뭡니까 하면요. B는요. 요 이제 근로자 임금이고요. 요거는 임금에다가 로그를 씌운 거고요. 그러니까 이 B는요. 우리가 다시 한번 거기 보시면은요. 학력에서 1년 차이가 나타나는 다른 변수는 똑같다는 전제하에서 두 명의 근로자 간의 백분율 임금 격차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게 학력을 1년 더 다녔을 때 임금이 얼마나 벌어지니 로그 씌운 거로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 의미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 교육의 수익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 교육에 대한 B가 교육을 더 받았을 때 얻게 되는 수익률 네,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뒤에는요, 약간 우리가 그 통계 분석할 때 필요한 자연 실험을 통해서 동일한 능력의 근로자를 비교한다거나 도구 변수의 사례 해가지고 거기 쭉 나타난 거, 그런 언급이 있고요. 그건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정책 응용 사례에서 인도네시아의 학교 설립에 관한 얘기가 실제 데이터 가지고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는가가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 시험과는 거리가 머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7번째 보시면 정책 응용 사례에서 학교의 질과 소득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 공립학교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반을 얼마로 나눌 것인가 해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젠월드의 학교의 숫자라든가 거기 학교 건설 시기와 등등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것도 그냥 우리랑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까 그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보시면요. 우선 요걸 봅니다. 학교 교육의 수익률 추정하는 요식 살짝 보시고 이쪽에 보시면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능력 편이라는 ability bias 잘 보시고 이쪽에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두 사람이 있어. 밥과 에이스가 있는데 할인율이 차이가 나고 능력이 똑같을 때 할인율은 똑같지만 능력이 다를 때 각각 교육 수준이 교육 기간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데 요거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한 다음에 근로자가 평생 소득을 우리가 극대화하는가 그 관련된 8절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이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